네, 앞으로 호실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각 금융지주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이번에 지주사들이 이 비은행 계열사들의 덕을 좀 톡톡히 본 것 같아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비은행이 다 했다. 이런 제목들의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기여도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면요. 리딩뱅크 자리를 차지한 KB금융의 경우 윤종규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프루덴셜 생명 인수가 규모 면에서도 물론이고 실적 부분에서도 영향을 좀 줬습니다. 예. 기존 계열사였던 KB생명이 사실 1분기에 적자를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신한금융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도 작년 인수했던 오렌지라이프 실적이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금융도 지난해 자회사로 편입한 아주캐피탈, 지금은 우리금융캐피탈이죠. 실적이 전년보다 34%나 늘어나면서 인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주식시장 호황 덕에 증권사가 좀 수혜를 보고 또 비대면 보복 소비 덕에 카드사도 실적이 좋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2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좋다고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주사들의 충당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손 비용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고요. 작년에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았잖아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거시 전망이 좋아지잖아요.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더 많이 쌓아야 될 요인도 비교적 적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2분기 실적도 이 카드사나 증권사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상인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등을 통한 카드 거래가 늘어서 이 추세는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최근 보복 소비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갑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명품, 이런 비싼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수료 수익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마케팅 축소, 즉 비용 절감 이런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다음 달 재개되는 공매도가 좀 관건인데요. 다만 증권사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몰린 사람들이 단기간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객이 늘고 있는 점은 보험사에게는 좀 악재로 꼽힙니다. 예. 1분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차 운행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사람들이 좀 따뜻한 봄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손해율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비은행 계열사의 활약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좀 비은행 부문이 약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지주사가 바로 우리금융인데요. 예.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달리 증권사나 보험사 등 이런 굵직한 계열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은 아주캐피탈 인수를 통해서 1분기 비은행 기여도를 12.6%에서 18.6%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다른 지주사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하나금융의 경우에도 하나카드나 하나생명 그리고 최근 덕케이 손해보험을 인수해서 하나손해보험까지 편입시키긴 했지만 각 업권별로 보면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상대적으로 비은행 쪽이 좀 취약한 걸로 보인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M&A 같은 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인수합병 M&A입니다. 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증권사와 보험사를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매물을 인수해서 이 지주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다른 지주사들과 같은 우위에서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매물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어로 꼽혔던 프루덴셜 생명이나 오렌지 라이프 이런 보험사들은 지금 KB와 신한이 현재 다 가져간 상태고요. 이후 소형 보험사 위주로 매물로 좀 거론되는 곳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금융에서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분석.
분석됩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증권사 인수를 1순위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 화랑으로 이 증권사들 몸값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적합한 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입니다.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에서 지주사들을 대상으로 몸집 불리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좀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상 지주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기보다는 이런 그 금융 지원을 좀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가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최근 우리금융도 포스트 코로나에서 코로나에 우선적으로 대비를 좀 하고 인수합병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쟁에서 뒤처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몸집도 불릴 수 없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벌써부터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